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회의에서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측으로부터 기일을 재협의하자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인 저로서는 합의된 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의 청문위원들이 이런 자료 제출 미제출로 인해서 충실한 청문회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좀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찾을 수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매매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현장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랍니다. 영업비밀이라니요. 후보자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영업비밀입니까? 정관 예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전직 총리이자 주미대사로서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시고 국회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미술품 판매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동의할 수 없다고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 12명 중 8명이 자료 제출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 국회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이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무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아닙니다. 좀 앉았다가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없다고 얘기합니까? 개인정보 제공만 해주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세관신고상 법칙금 내용 같은 거 개인정보 제공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의원님, 자 잠깐만요. 자 발언 허가 얻고 하십시오. 예. 자료 제출을 부실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셨는데 전에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53%였지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거의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주셨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돌아가신 이 두 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려 70년이니까 지금 20년이고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집에서 다 보관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 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10여 년 정도 지나면 그 계약서 같은 경우를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거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에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파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법적 기한에 지금 몰려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면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바로 복귀하셔서 이 청문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